안녕하세요. 2년차 내과 레전드 정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최근에 이메일을 두 개를 받은 게 있는데 다른 두 분이서 각각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내용이 되게 비슷했어요. 두 분 다 여성분인데 지금 공부를 하시는 게 간호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목표는 두 분 다 간호학과를 끝나고 의사가 되는 게 목표세요. 두 분 다 유학생이신데 한 분은 간호사가 되셔서 이제 일을 하셔서 영주권을 따서 그 후에 의대에 가는 게 목표시고, 이제 한 분은 이제 막 간호대학을 시작을 하시려는데 저에게 질문이 이제 간호사가 의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지, 의사가 되지 않더라도 이제 nurse practitioner라고 수간호사죠. 간호사가 되고서 이제 수간호사가 되는 게 있는데 NP와 이제 primary care physician들과 큰 차이가 있는지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두 분 각각. 한 2주 정도 안에 다른 분이 비슷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또 이 영상에서는 제 구독자분 중에서 철우님이라는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거를 답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두 분에게 답장을 드리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드렸던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였어요. 왜 간호사 생활을 해도 되는데, 왜냐면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간호사 한다는 게 좋은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학생 기간도 짧고 그만큼 들어가는 돈이 학비가 덜 들죠. 생활비나 이제 레지던시라는 것도 없고, 제가 아는 대부분의 간호사분들은, 병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은 일주일에 3일 아니면 4일 정도를 일해요. 3일이라면 콜을 해가지고 4일까지 일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스케줄이에요. 제가 지금 레지던트로서 5주에 일주일씩 이제 보건소 같은 데서 일하는 거 빼고는 대부분의 스페셜티 필드에서 이제 일을 할 때는, 로테이션을 돌 때는 일주일에 6일을 일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일주일에 3일 아니면 4일 정도를 일하고 저보다 연봉이 더 높으세요. 그렇고 이제 혜택 받는 것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간호사를 하지 않고 간호사를 따고 나서도 왜 의사를 하고 싶을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의료계 쪽에 있으면서 간호사가 될 준비를 하거나 간호사가 되고서 의대에 오신 분들, 제 반에도, 제가 의대 다닐 때 반에도 한 162명 중에 한 10명 정도, 5명에서 10명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기억이 나요. 그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의 이유는 일단 내가 의학적으로 더 알고 싶은 지식이 많고,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이제 간호사가 의학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처방을 하고 진단을 내리고 그러지는 없잖아요.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가 덜한 의사는 어떤 전공의가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처방할 수 있는, 내가 진단할 수 있는 천장이 간호사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아니면 무제한이던가 더 높은데, 그런 능력을 원해서 이제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원해서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 이제 의대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의료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의료계 공부가 재밌어서 아, 나도 이제 의사는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연봉의 차이를 보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왜 간호사가 되고서 의사가 되시려고 질문을 물어본 게, 일단 간호사라는 직업이 미국에서는 일단 좋은 직업인 것 같다고 생각했고, 간호사도 의료계 쪽에서 계신 분이고 의사도 의료계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간호대랑 의대랑 가기 위해 필요한 수업들이 그렇게 중복이 되는 클래스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의대나 간호대나 중복되는 클래스가 몇 개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기초 레벨 정도의 수업들이고, 그거를 지나고 나서는 의대를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프리레q 클래스들은 간호대에 들어가기 위한 클래스들이 아니에요. 이 간호대를 나오고 나서도 간호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해도, 타이틀이 있고 뭐 자격증을 땄다고 해도 의대에 그냥 들여보내주진 않아요.
그 의대에 들어가기 위한 prerequisite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나이도 조금 더 들었고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는데 다시 그걸 거의 다 포기하고 다시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prerequisite를 한다. 그러면 좀 이제 간호사 자격증으로 어느 정도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도 있는데 이걸 또 다시 해야 되나? 또 다른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마음적으로도 이제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두 분이 진짜 의사가 되고 싶은지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목표가 의사라면 굳이 간호대학을 가야 될까요? 이제 물론 간호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간호대학을 맞춰 놓고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한다면 이 의대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간호사 자격증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있는 이제 백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돈도 돈이고 또 시간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게 걱정인 거지. 그리고 또 이분이 물어보신 게 이제 간호사가 있고 수간호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nurse practitioner라고 하는데 어떤 주에서는 미국의 한 반쯤 되는 주에서는 이 nurse practitioner가 이 primary care라고 뭐 가정의과, 내과 같이 그런 과들에서 의사의 도움 없이 환자를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게 어느 주인지 저도 잘 모르는데 그거와 이제 보통 내과 전문의와 아니면 가정의학과 전문의나 그걸 프라이머리 케어 뭐 소아과 전문의랑 그런 분들을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랑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는지 저희가 물어보셨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nurse practitioner와 primary care doctor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좀 controversial한 토픽이에요. 약간 듣는 사람에 따라 정두영가 무슨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한 걸로서는 제가 본 걸로서는 이 nurse practitioner가 이제 primary care doctor 같이 primary care가 아니고 뭐 specialty doctor 같이 지식이 그만큼 많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경력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primary care doctor가 의사가 아니고 nurse practitioner가 이제 수간호사가 나의 primary care physician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간호사 해도 의사만큼 처방도 하고 진단도 하고 뭐 랩도 오더하고 엑스레이나 CT, MRI 처방을 해서 찍을 수 있고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nurse practitioner들이 일을 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정형외과에 이제 전문의가 있고 그 전문의랑 nurse practitioner 같이 일을 해요. 그러면 일단 이 nurse practitioner가 한두 명, 두세 명이 한 명의 전문의랑 같이 일할 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nurse practitioner가 환자를 보고 내 생각에는 이걸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전문의와 이제 같이 말을 해요. 그런 nurse practitioner에게는 이제 그 분야에서 더 일을 많이 하셨다면 저 같은 레지던트나 아니면 앞으로 제가 될 내과 전문의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과에 있는 전문의 분들도 그 정형외과 nurse practitioner에게 나 이거 환자가 이런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scope of practice 그게 되게 넓어요. 일반 의사만큼.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단점은 일단 nurse practitioner가 되기 위한 시간은 보통 일반인 의사라도 보통 내과 전문의라도 비교해서라도 더 적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간호대학을 4년을 나오고 이제 일을 하면서 nurse practitioner school라고 이제 석사학위 같이 받는 건데 석사학일 거예요 보통 이제 nurse practitioner 하면. 그래서 그 석사학위가 뭐 2년에서 4년 정도 걸리나 봐요. 그렇게 보면 길게 봐도 8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같이 내과 전문의가 되려고 하면 대학교 4년, 의대 4년, 레지던트 3년 최소한 11년이 걸려요. 그 다음에 뭐 펠로십을 하거나 그러려면 뭐 2년, 3년 이렇게 더 걸리고
그리고 만약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대학교 4년, 의대 4년, 레지던시 7년 그렇다 보니까 수련하는 기간만 보면 전문의 의사보다는 수간호사가 이제 수련 연이 더 짧죠. 수련 연이 더 길다고 더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학 지식에서는 아무래도 의대를 다니고 이제 레지던시를 한 거의 일주일에 6일을 일을 하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생활을 했던 레지던트과를 마친 전문의보다는 아무래도 너스 프랙티셔너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이 말을 한 거를 어떤 사람이 듣느냐에 따라 좀 화가 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말했다시피 제가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도 뭐 신경외과나 뭐 정형외과 뭐 다른 과들의 널스 프랙티셔너들에게 제가 몰라서 물어봐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그 분야에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더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저에게 답장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 철호분이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신 거를 답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댓글이 뭐였냐면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제 의료계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전문과만 세분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병원 자체 아니면 그 의료계 자체에도 세분화되어 게 있어요. 이거를 예를 들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에코카디오그램이라고 이제 심장 초음파를 배우는 로테이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심장 초음파 배우는 거는 택들이랑 같이 심장내과 전문의랑은 거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이제 1년, 2년 그런 프로그램을 가서 자격증을 따서 이제 어트라사운드 택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환자의 심장 초음파를 찍어요. 그러면 그 찍은 사진을 보고 이제 심장내과 전문의가 그 사진을 보고 초음파를 보고 이 심장은 이렇게 뛴다. 이렇게 이제 ejection fraction 얼마나 심장이 이렇게 짜여지는지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하고 그러는 건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심장내과 전문의 분들보다 심장 초음파를 훨씬 더 잘 찍으래요. 이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초음파 기계를 갖다 댔는데도 잘 그림이 이미지가 사진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저는 뭐 몇 분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를 이분들은 몇 초면 찾아내세요. 그렇게 숙달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특별화된 세분화된 일들이 있고 일들이 따로 있어요. 수술실에서 수술을 도와주는 이 도구들을 이제 수술하는 의사 전문의분이 뭐뭐를 달라 하면 바로 줄 수 있는 게 역할을 하는 게 서지컬 택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 같은 이제 내과 레지던트한 전문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하려면 또 그만큼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그런 모든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내과 의사가 할 일은 환자를 보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이제 환자를 치료해 주는 건데 그 시간도 없는데 이 환자 초음파 심장 초음파를 오더를 했는데 그걸 내가 직접 해야 된다.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이제 팔을 어느 위치에 대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직접 엑스레이 찍는 데 가서 이제 환자 팔을 어느 이렇게 딱 놓는다. 그거는 이제 시간도 낭비고 효율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이 세분화가 돼 있어요. 세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집중을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로우님이 이제 그 걱정을 하셨어요. 이 많은 이 세분화된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사의 직업이라는 걸 좀 갉아먹지 않는지. 근데 제 생각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이분이 생각하시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nurse practitioner와 PA가 이제 올라오면서 숫자도 늘어나고 힘도 더 높아지면서 이제 병원들에서 의사를 여러 명 고용하지 않고 의사를 몇 명만 고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NP와 PA들을 고용을 해서 일을 하게 하는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생각은 아닌데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뭐 의사 밑에 뭐 수간호사 밑에 간호사 밑에 뭐 택들 이렇게 수직선으로 이렇게 일하는 하이어키 하이어키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위치가 수직선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는 옆으로 있는 수평선이 되어 있는 이제 horizontal가 되어 있어요. 이 의사가 할 수 없는 거는 이제 surgical tech이 하고 의사가 또 할 수 없는 거는 간호사한테 물어보고 간호사가 하지 못하는 일은 이제 의사가 하고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은 수직선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현실에 가서 보면 뭐 저희 레지던트끼리도 이제 화날 때 간호사가 뭐뭐를 질문을 했는데 이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질문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끼리도 뭐 얘기해요. 간호사가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 또 어떤 간호사들을 보면 저희가 처방을 한 것들을 보고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오더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에게 다시 의문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다시 봐서 이거는 주면 안 되는 약이었구나, 아니면 이걸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거구나 라는 생각을 들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분들도 이제 의사들을 욕할 때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수평선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수직선보다는 수평선이 더 맞는 방식으로 저희가 배우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상이 되게 길어진 것 같은데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이 좀 화가 나셨을 거예요. 제가 말했던 거와 약간 상반되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이건 저의 생각이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